매일 드나드는 화장실에 폐에 암을 유발하는 독약 같은 물질이 있다면 믿기 어려우시겠죠? 무심코 지나쳤던 화장실 속에 이것들이 때로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화장실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위생에 관해서는 우리가 흔하게 잘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의외로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흔하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변기 속 세균들이 화장실 천장까지 솟구치며 사방에 튄다는 건데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에어로졸 형태로 퍼지면서 그 속에는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등 다양한 병원균이 들어있어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작은 감염에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부터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화장실에서 꼭 조심해야 하는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변기 속 분홍 얼룩입니다. 욕실에서는 매일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면서 물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만 흐르다 보면 욕조나 욕실 바닥, 그리고 변기에 분홍색 물질이 껴있곤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는 검정색 곰팡이와 다르게 색깔도 분홍색이라 이게 물때인지 세제나 화장품 찌꺼기인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금방 다시 생기는 이 분홍색 물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라는 박테리아인데요. 2013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는 기회감염성 병원균 중 하나로 밝혀졌는데요. 말 그대로 평소 건강한 사람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감염시키는 박테리아 중 하나인데요. 이 박테리아는 아시다시피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닿는 샤워기, 세면대, 변기, 화장실 바닥에 주로 많이 생기고요. 세균이 번식할수록 분홍색 계열의 막이 형성되며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이 약해지신 분들이 이 병원균에 잘못 노출되면 호흡기 감염, 요로 감염, 폐렴, 결막염, 심하면 폐혈증까지 유발하여 아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병원균이 여러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실에서 분홍색 막을 보시면 신경 써서 청소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병원균은 닦으면 육안상으로는 아주 쉽게 제거가 되는 것 같지만 습한 환경이 되면 금방 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솔로만 문질러서 없애기보다는 지금부터 알려드릴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락스와 물을 1:10 비율로 섞어서 오염된 부위에 뿌린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솔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락스를 사용할 때는 절대 뜨거운 물을 쓰시면 안 되고 환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초를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식초 원액 또는 식초와 약간의 물을 희석시켜 뿌린 후 1시간 정도 기다렸다 청소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 후에는 욕실의 물기와 습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잘 말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2번째로는 샴푸통입니다. 대부분의 샴푸나 바디워시는 눌러서 쓰는 펌프형이 많은데요. 이게 거의 다 쓰다 보면 깔때기가 맨 아래까지 닿지 않아서 아무리 짜도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을 넣고 흔들어서 써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샴푸에 보존제가 있기 때문에 물을 넣어서 1-2번 정도 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을 섞으면 보존제가 희석되고 시간이 지나며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녹농균이 번식할 수 있는데요. 녹농균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귀에 들어가면 외이도염을 유발하고 피부의 발진과 가려움, 그리고 모낭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위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평소에 남은 샴푸를 아낀다고 하는 습관은 되도록 버리시는 게 좋겠죠? 잠깐 꿀팁으로 알려드리자면 위생비닐 1장만 있으면 마지막 남은 샴푸를 버리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위생비닐을 샴푸 뚜껑에 막은 후 고무줄로 잘 묶은 후에 비닐에 칼집을 아주 조금만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샴푸를 뒤집어 놓고 짜서 쓰시면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샤워기입니다. 잦은 샤워로 인해서 폐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관리되지 않은 샤워기로 자주 샤워를 했을 때인데요. 그 원인은 바로 샤워기 헤드에 증식하는 비결핵 항산균 때문입니다. 이 균은 물과 토양 같은 자연 환경에 서식하는 일반적인 균인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수 샤워를 하게 되면 뜨겁게 뿜어 나오는 증기를 통해 이 균이 퍼지게 되는데요. 이때 폐를 통해 균이 들어오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균이 들어오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폐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발병 위험이 높은데요. 만약 비결핵 항산균에 감염되더라도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기침, 가래, 객혈, 그리고 몸에 열이 나면서 피로감과 식은땀,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부 환자는 병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1, 2년 이내에 폐가 망가져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비결핵 항산균은 물에 흔히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의 정수 처리 과정에서 염소 소독을 하지만 이 균은 염소로 살균되지 않을 정도로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그래서 만성 폐질환 환자들은 온수 샤워를 할 때 수증기를 통해서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셔야 하고 이 균이 쌓이기 좋은 샤워 헤드 관리를 꼭 잘 해주셔야 합니다. 샤워기 헤드를 줄과 분리해서 식초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서 담가 하루 동안 세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주기적인 세척뿐만 아니라 샤워기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게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셨지만 물줄기 나오는 구멍을 관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잘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바로 칫솔입니다. 여러분, 변기와 칫솔 속 세균을 비교해 보면 어디에 세균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대소변을 누는 변기에 세균이 더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충격적이게도 정답은 칫솔입니다. 대한예방치과학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칫솔모 1제곱밀리미터당 평균 약 50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사람 입에는 약 700종 이상의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면 이 세균들이 칫솔에도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세균들이 묻어있는 칫솔을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세균들이 우수수 번식하게 됩니다. 보통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기 때문에 양치를 하고서 세면대 앞에 칫솔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 햇볕이 드는 곳에 칫솔을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요. 또 칫솔 살균기를 써서 매번 살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살균기는 돈을 들여 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집에서 칫솔을 소독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칫솔을 완전히 건조시킨 후 전자레인지에 약 1분간 돌리면 칫솔 살균이 됩니다. 전자레인지 성능에 따라 플라스틱 변형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30초 먼저 돌려보고 그 다음 30초를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칫솔의 플라스틱은 몸에 닿는 플라스틱이다 보니 내열성 플라스틱인데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물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소금물을 끓여서 식힌 후에 칫솔을 약 2분에서 3분간 담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칫솔을 소독하시고 3개월마다 칫솔을 교체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많은 치과 의사들이 칫솔 교체 주기를 3에서 4개월로 권장하는데요. 위생의 문제도 있지만 칫솔모는 소모품이다 보니 쓸수록 낡아서 양치를 해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생뿐만 아니라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유념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바로 락스입니다. 여러분, 욕실 청소하실 때 시중에 나온 여러 세정제를 이용하실 텐데요. 사실 락스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청소할 때 가장 살균 소독 효과도 좋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락스를 잘못 사용하면 몸에 정말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락스는 강알칼리성 물질이라 피부나 눈,
점막에 직접 닿게 되면 건강을 해치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데요. 사용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락스는 절대 손으로 직접 만지시면 안 되는데요.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켜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무장갑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물에만 섞어야 하는데요. 청소를 하실 때 뜨거운 물로 청소를 해야 때가 더 잘 벗겨지는 기분이 있으시죠? 이것 때문에 락스를 뜨거운 물과 섞으면 오히려 인체에 치명적인 염소가스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락스는 꼭 찬물로 쓰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분무기에 넣어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요. 희석된 락스를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하면 청소할 때 정말 편리할 것 같지만 사실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분무기로 락스가 뿌려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고운 입자가 공중에 퍼지게 되면서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락스를 폐로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를 자극함과 동시에 손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환기인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사용하시면 마찬가지로 피부, 점막, 호흡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락스 냄새가 맡을만 하다는 생각으로 별 생각 없이 오랜 시간 밀폐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앞으로는 절대 환기를 잘 시키며 락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86%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2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의 발병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건강을 챙기기 위해 좋은 음식부터 다양한 영양제까지 챙겨 드시곤 합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지방산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지만 오메가3와 오메가6 두 종류의 지방산은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어서 식품으로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그래서 연어, 고등어, 카놀라유, 들기름 등으로 오메가3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음식을 통해서 이 영양소를 챙기기는 힘든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영양제를 통해서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오메가3를 비교해서 먹어보고 정착한 오메가3가 있는데요. 바로 프리미엄 셀 올리에 제품입니다.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이 오메가3는 EPA와 DHA가 함유되어 있어 혈중 중성지질 개선과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는 일일 권장 섭취량만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챙겨 드시면 이 영양소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데요. 오메가3는 가격대도 다양한 만큼 원료의 순도와 원산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제품은 100% 노르웨이산 수입 완제품으로 노르웨이 청정 앞바다에서 사는 그린 하프 물개를 원료로 사용하는데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가 인증된 제품으로 노르웨이 파마텍에서 원료부터 제조까지 모든 공정을 책임지고 생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등어 기름, 콩기름 같은 원료를 사용하는 타사 제품과는 원료의 품질부터가 다른데요. 노르웨이에서는 35년 이상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산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루미늄 케이스로 포장되어 있어 제품 보관과 더불어 소중한 지인에게 선물하기도 좋습니다. 영상 좌측 하단에 보이는 제품 사진을 누르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개에 120정이 들어있어 2개월간 드실 수 있고 현재 한정 수량으로 2개를 구매하시면 10,000원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오메가3를 먹어볼까 고민하셨던 부모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드셔보세요.